박종호의 원사이드 인터뷰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축구선수, 지금은 이제 해설위원으로 활동할 박종호입니다. 35살까지 축구하고 싶다? 였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 35살을 넘기게 됐고, 신체적인 한계, 그리고 좀 부상에 대한 두려움, 걱정, 이런 것들이 오면서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을 한 게 작년 5월, 6월쯤에부터는 다음에 뭐를 할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폭넓게 생각을 하는 시간을 가졌었고, 그렇게 해서 은퇴라는 결정을 내리게 됐죠. 네. 30살이 지나면 6개월, 1년 지나면 지날수록 뭔가 이렇게 회복이 늦어진다던가, 아니면 힘든 게 조금 더 커진다던가, 여러 가지 느꼈던 거는 꾸역꾸역 1년, 6개월, 6개월 이렇게 선수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는데, 과연 그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저보다 빠르게 선수생활을 마감하고 다른 거를 먼저 시작한 친구들은 지금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지금은 벌써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친구들이 많고, 또 제가 6개월, 1년 더 선수생활을 한다고 해서 과연 이 6개월, 1년 후에 제가 그 다음 스텝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을까? 뭔가를 잘 마무리를 해야 또 다른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할 수는 있었지만 그게 마냥 정답이라고는 생각을 안 했었어요. 네. 선수가 은퇴할 때까지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고 좋은 환경에서 좋은 대우를 받으면서 축구를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나이는 먹어가고 퍼포먼스는 줄어들고 하니까 구단에서들도 생각하는 차이가 다 있잖아요. 근데 와이프가 우리 올해부터는 이제 겨울에 걱정 안 해도 되겠다라는 말을 하는데 미안하고 무거운 마음이 있었거든. 어느 겨울이랑 다 엄청나게 다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근데 한결 가벼운 겨울을 보냈던 것 같아요. 내려놓으니까 좀 편하긴 하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면 올해 제가 다시 태국에 가서 한 1년 정도 더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못 갔던 이유가, 제가 태국에 있을 때 아들이 3학년이었죠. 근데 아빠 왜 주말에 나는 아빠가 없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다른 친구들이 이제 아빠랑 목욕탕도 가고 어디 놀러 가고 하는데, 근데 그게 왜 그렇게 꽉 이렇게 막 박혔는지 모르겠어요. 머릿속에도 확 박히고, 그리고 함께 시간을 못 보냈던 게 남들이 생각할 땐 그 고작 1년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1년이 좀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일본 갔을 때도 그동안 못했었던 것도 해보고 아들이랑 시간을 좀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제가 없으면 항상 찾고 오면 항상 엄청 반겨주고, 네, 좋은 것 같아요. 아들이랑 또 시간을 보내는 게. 네, 제가 태국에서 들어오고 나서 구단에서도 저의 거치에 대해서 궁금해 하셨기 때문에 만나서 미팅도 하고 저의 앞으로의 플랜에 대해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6개월이든 1년이든 선수 플랜 코치가 됐든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고 싶은 게 제 바람이었는데, 제가 이제 마무리를 오피셜적으로 하고 나니 생각보다 많은 기회들이 찾아오더라고요. 네, 그 와중에 또 이제 아이파크에서 마무리를 함께 하자라는 좋은 제안을 해주셨고, 3월 2일에 이제 은퇴식을 하는데 이제 대표 형이랑 통화를 하는데, 우리가 구단에 요청한 게 있다. 근데 그게 아마 힘들 거다. 근데 그게 뭐냐면 못 뛰냐 이거예요. 네, 당연히 못 뛰죠. 네, 등록이 안 됐기 때문에 못 뛰는데 어떻게 해서라도, 왜냐면 제가 K리그가 199경기예요. 그래서 200경기를 채우는 거를 크게 의미를 두고 계시더라고요. 팬분들이 되게 많이 아쉬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좀 채워주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말씀은 하셨는데, 안 되는 거 알죠? 아는데 이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만으로도 되게 감사하고, 네, 저는 제가 부산에서 많은 업적이라고까지는 좀 그렇지만 많은 선수 경력을 쌓으면서 했던 능력보다 되게 엄청나게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네,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되게 감사하죠. 그러한 것들을 좀 어떻게 하면 갚아 나갈지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공부하고 있고요. 네. 마지막에는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좋지 못한 상황으로 흘러가긴 했어요. 제가 뭐 마무리를 못했고 팀에서 나오는 상황도 그렇고 그렇게 퍼펙트하게 좋은 이별은 아니었거든요. 근데도 제 안에는 모르겠어요. 그게 밉긴 했는데 모르겠어요. 가슴 한쪽에 박혀 있어요. 그냥 부산이라는 게 되게 박혀 있어서 이거를 뭐 어떻게 끄집어내서 버리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흐르고 나니 그때 구단도 그렇고 상황이 그랬으니 그러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랑을 조금 갚아드려야 한다는 게 어떻게 사명감 같이 있어서 어떤 형식으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중국으로 처음 갔기 때문에 한국이랑 또 가깝고 사실 해외 진출이라고 생각까지는 안 들었어요. 그리고 그 팀 안에 한국 선수도 한 명 있었기 때문에 뭐 적응하는데도 큰 어려움 없이 잘 적응을 했고 또 팀 성적도 굉장히 좋게 마무리를 했고 아무튼 꽤 좋은 성과를 거둔 한 해였고 그 이후에 이제 제가 중동으로 가면서 거거 중동은 조금 해외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뭐 거리도 있고 그 중동에 갔을 때 그 3년이 나이로도 그렇고 축구 선수로서 제일 하이였던 것 같아요. 프로 선수 하고 나서 처음으로 리그 우승도 해보고 프레지던트컵도 우승을 해보고 하면서 또 자연스럽게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도 뛰게 되고 물론 중국에서도 뛰긴 뛰었지만 좋았던 기억만 있어요. 처음 제가 갔을 때 느꼈던 중동 아부다비는 와 진짜 천국이었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환경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고 아 진짜 재밌게 축구했어요. 재밌게 축구했고 결과도 따라오니까 더욱더 좋았고 그러면서 또 뭐 대표팀도 가게 되고 뭐 하면서 되게 좋았던 시간이었고 또 아이들 거기 있으면서 이제 둘째도 같이 있고 하면서 아이들한테 너무 좋은 환경이었고 그래서 3년 하고 이제 1년 좀 더 하고 들어오고 싶었는데 제가 그때 마지막에 있었던 팀이 강등권에 있었던 팀이었어요. 강등권 싸움이라는 걸 처음 해봤는데 사실 그때는 용병 입장이잖아요. 나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하고 그냥 이기적으로 플레이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1년차 때부터 그렇게 해와서 그런지 자꾸 팀을 걱정하게 되고 너무 그렇게 과몰입하고 하다 보니까 너무 이게 힘들더라고요. 그 팀에서 1년 더 하자고 제의를 했고 근데 결과적으로 강등은 안 당했어요. 네, 플레이오프에서 잔류를 했는데 그때 좀 많이 힘들어서 제가 한국으로 그냥 들어가자라고 거의 뭐 끌고 들어왔죠. 그러고 나서도 뭐 제가 태국 갔을 때도 너무 즐겁게 축구했고 그러니까 저는 해외에서 축구했었던 시간들은 다 너무너무 좋았어요. 승격보다는 강등이 좀 더 센 것 같아요. 기쁨과 슬픔의 차이겠지만 승격의 기쁨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한 일주일 갔다 그러면 강등의 아픔은 제가 느꼈던 건 한 달 정도 가는 것 같아요. 개인 종목이면 저만 강등되면 되는데 이게 단체 종목이기도 하고 팬분들이 너무나도 아픈 경험인 거잖아요. 선수들한테도 그렇겠지만 뭐 그래서 제가 계속 1년 부산에서 조금 더 해야 될 게 남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와서 뭐 승격을 한 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너무나도 좋은 또 선수들도 코칭 스태프 구단 직원들이 하나가 됐기 때문에 승격을 만들었거든요. 그때 정말 그걸 느꼈고 근데 그거를 이제 20년도에 조금 더 이어갔으면 좋았는데 그때 여러 가지 뭐 코로나 이슈도 있었고 근데 안 되려고 하니까 모든 게 하나하나 안 되거든요. 이게 자 귀신이 씌었나 아니면 진짜 장난하나 누구 몰래카메라인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안 되려고 하면 진짜 안 되더라고요. 근데 또 될 때는 안 될 것도 막 되고 또 운도 따라주고 막 그렇게 되는데 딱 20년도가 그런 한 해였어요. 저희가 딱 1점 때문에 떨어졌거든요. 승점 1점.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그때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와이프가 시즌이 끝나고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 처음 봤다 라고 하고 도대체 언제 헤어나올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한 2주 지나니까 2주 전까지는 한마디도 저한테는 안 하다가 제가 맨날 멍하게 있고 막 밥도 잘 안 먹고 막 밖에도 안 나가고 막 그랬거든요. 그 죄책감이 엄청 컸어요. 뭐 그 경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솔직히 경기도 아니에요. 저는 전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모든 선수가 축구를 하러 들어간 게 아니라 전쟁을 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뭐 경기 내용이 어땠고 뭐 그거는 솔직히 중요하지 않았고 결과만 가져오자. 저희는 이길 수밖에 없었던 경기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 한일전이었고 두 번째는 병역 혜택이 걸려 있었고 세 번째는 이건 약간 모르실 수 있는 이야기인데 영국 경기장은 벤치랑 벤치 사이가 되게 가깝죠. 네.
근데 저희 벤치에는 세이고상, 이케다 세이고상이 계셨고 또 심지어 홍 감독님도 일본어를 좀 할 줄 아시고 그랬기 때문에 이쪽에서 선수들한테 지시하는 것들이 다 들리죠. 네, 그래서 그걸 또 반대로 저희한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심지어 경기장 안에서 일본어를 할 줄 아는 친구들이 한 4명, 5명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뭐 전투력은 이미 200%였고 안에서 하는 뭐 그런 것들 다 이게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이미 뭐 죽을 둥 살둥 경기를 뛰니까 그 친구들 솔직히 저희를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경기를 끝나고 나서 너무너무 좋아서 이제 성룡 형이랑 막 뛰어다니는데 저쪽에서 종우야 저를 외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갔는데 그 스케치북을 저한테 이렇게 딱 던져주더라고요. 그래서 집으려고 봤는데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써 있으니 근데 어렸을 때 솔직히 그렇게 배웠고 이게 맞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뒷일은 솔직히 생각이 안 나죠. 정확하게 세 걸음 걸어서 들고 있는데 이제 뒤에서 종무야 내려 안 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조중현 회장님이셨어요. 저도 깜짝 놀라고 내리면서 이제 내렸는데 이쪽에서는 이제 대형 태극기를 선수들이 이제 이렇게 들고 한 바퀴 돌려고 저쪽으로 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깜짝 놀라서 이제 그 스케치북을 태극기 위에 올려놓고 제가 이렇게 대형 태극기를 잡고 이제 돌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는 이제 뭐 뭔 일이 아무것도 안 일어났죠. 일단은 그날 밤까지는. 그래서 다음날 돼서 이제 멕시코랑 브라질이랑 결승전이 있고 이제 저희 시상식이 있으니까 웸블리 스테디움으로 가는데 이제 버스 안에서 자꾸 지금의 이제 저희 와이프 옛날 여자친구 때 연락이 계속 와가지고 몇 시간째 지금 검색어 1위다 이거 뭐냐 박종욱 시상식 불참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저도 이제 인터넷 켜보니까 그게 떠 있더라고요. 경기장에 갔는데 저를 따로 부르더니 일단은 오늘 시상식에는 불참해야 될 것 같다. 이러이러한 상황이 됐고 조사 중이다. 근데 이게 잘못되면 전원 메달 박탈까지도 가능할 수도 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그게 정말 힘들었어요. 아니 나만 박탈돼도 그 내가 한 행동이니까 내가 책임지겠는데 전원 박탈이라고 하니까 이거는 진짜 친구들은 시상식 하러 나가고 저는 이제 그 경비원 2명이 와서 저를 데리고 가더라고요. 와서 검은 정장 입고 저보다 훨씬 큰데 딱 안고 이게 팔 끼우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그 웸블리 스테디움 맨 꼭대기로 올라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를 앉히고 양쪽에 그 등치 큰 친구들이 앉고 위에서 그걸 봤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메달 없이 네, 한국에 들어오게 됐죠. 근데 히드로 공항에서 또 이게 기억이 남는 게 저희가 버스에 내려서 이제 공항 절차 밟으러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게 그때 자꾸 앞에서 누가 자꾸 셀카를 찍어요. 걸어가면서 자꾸 자기 셀카를 찍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저를 찍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알고 보니까 일본 기자분이셨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단은 한국에 들어왔는데 IOC에서는 행사를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런 셀레브레이션 행사를 안 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그게 이제 메달을 수여하고 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그 재판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모든 행사를 안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저는 이제 집으로 갔죠, 따로. 그 대한체육회에서도 함께 동행을 해주셨고 대한축구협회에서도 한번 같이 동행해 주셨고 저는 뭐 그 전까지 뭐 법원 근처에도 가보는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뭐 재판을 받으러 간다? 솔직히 막 크게 와닿지는 않았어요. 가면은 그냥 이렇게 얘기 나누고 뭐 메달을 주니 안 주니 그것만 얘기하는 줄 알고 솔직히 갔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 큰 사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안 미뤘었던 이 수염도 깔끔하게 단정하게 하고 가야 한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스위스의 한 호텔 안에 이제 들어갔는데 IOC 넘버 1, 2, 3가 앞에 이렇게 앉아 계셨고 저랑 이제 저 국제 변호사랑 이제 대한체육회 관계자분이랑 협회 관계자분 4명 이제 앉아서 진짜 독대했어요. 이렇게 딱. TV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대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 집어서 3걸음 걷고 들고 놀라는 표정하고 돌아봐서 대형 태극기 위에 올려놓고 대형 태극기 잡고 걷는 것까지 슬로우 모션으로 그거를 사진도 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해가지고 연결해가지고 다 보여주더라고요. 계획한 게 아니고 우발적으로 했고
아무튼 뭐 이렇게 막 다 설명을 하고 그걸 이제 보여주면서 하는 말이 그래 네 표정을 보니 놀라는 걸 보니 우발적인 거는 오케이 인정한다. 근데 이제 뭐 이렇게 계속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근데 그 스케치북 그거를 왜 대형 태극기 위에 올려놨냐? 네, 이게 무슨 의미냐? 라는 거예요 저한테. 아니 진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그렇게까지 똑똑하지 않고 그러한 생각을 할 시간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 좀 이렇게 잘 받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수 하면서 그러한 경험을 한 선수는 저밖에 없지 않을까. 티는 많이 안 냈는데 저도 좀 많이 힘들었고 대표팀이라는 거는 그 모든 축구 선수들의 꿈이고 또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사명감도 생기고 책임감도 생기고 그 또 다르거든요. 저는 대표팀을 오가면서 발전을 좀 많이 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연차가 쌓이면서 경험을 하면서 는 것도 많지만 그 중간중간에 제가 올림픽도 경험했고 또 A 대표팀에 데뷔를 하면서 또 거기서 많은 경기를 뛰지 못했지만 경기 뛰면서 또 훈련을 하면서 그 좋은 선수들 안에서 또 제가 배울 수 있는 부분도 많이 배웠고 또 해외 진출해 있을 때도 대표팀에 오가면서 또 많은 것을 경험했고 그 경험이 프로 K리그에 와서도 또 해외 리그에 뛰면서도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었고 또 그러한 퍼포먼스가 잘 유지되었기 때문에 커리어를 쌓을 수 있었던 이유인 것 같아요. 제안을 받았고 지도자를 사실 하고 싶었어요. 네, 하고 싶었는데 자격증을 따지 못했거든요. B급은 사실 빨리 따놓은 상태인데 A급을 따지 못한 상태에서 시간이 좀 필요한 상황이었고 또 은퇴를 하면서 축구 쪽 일은 하고 싶지만 솔직히 방송 쪽 일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시선 자체가 다르잖아요. 이게 선수로 뛰는 경기를 보는 것과 또 코칭 스텝으로 경기를 보는 것과 또 해설 입장에서 경기를 보는 것 축구에 대한 공부를 하고 싶은 상황이었고 여러 가지 잘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결정을 하게 됐고 공부 많이 되고 좋은 경험이 될 거다라는 조언을 또 얻고 해서 되게 좀 이렇게 많이 기대하고 걱정도 사실 많이 되지만 뭐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제가 뭐 무엇이든 경험해봐야 그 안에서 또 발전이 있는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결정을 엄청 어렵게 결정을 하진 않았어요. 네, 쉽게 결정할 수 있었고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부산에 오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를 응원해 주시는 팬분들도 계시고 뭐 중간중간에 대표팀도 특히 런던 올림픽을 통해서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선수 생활을 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그러한 사랑을 받는 거에 있어서 감사할 줄 아는 선수였고 또 저는 제가 자부할 수 있는 거는 매 순간 저는 진심으로 축구에 임했고 팀에 애정을 쏟았고 또 나라에 애정을 쏟았다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또 그것보다 더욱더 많은 사랑을 주셔서 팬분들한테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축구화는 벗지만 또 현장에서 또 공부하고 연구하고 하면서 뵐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한테는 부산 아이파크라는 팀이 애정이 남는 팀이고 지도자 생활을 하게 된다면 부산 아이파크에서 시작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기 때문에 해설위원을 하면서도 팬분들과 소통할 거고 또 구단과 소통할 거고 해설위원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해서 항상 해왔듯이 진심으로 좋은 모습 보일 테니 제2의 인생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앞으로도 현장에서 그리고 경기장에서 찾아뵐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했습니다. 박종호의 온사이드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